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각학원에서 휘문 정규반 수업하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 첫 시험을 좀 치렀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좀 시험이 경향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거 토대로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할지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휘문고등학교에서 7년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다 7년 근무하다가 지금 나와서 재종반 강남대성 S2 재종반 하면서 딱 두각학원에서는 휘문 정규반만 전문성 살려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에서는 사실 휘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제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항 구성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우리 학생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총평하면서 이번 시험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이렇게 됐거든요. 일단 특징은 한 세 가지로 잡았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난이도가 이제 그러니까 단순 대입이나 공식에 이제 적용하는 그 정도 난이도인데요. 요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계산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 대입이나 뭐 공식 유도하는 요 정도인데 실제로 계산이 한 쉬운 문제 두세 개 합쳐놓은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난이도가 하지만 실제로 푸는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중하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장에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인근 학교들 시험 보고서 한 첫 장에서 한 3번까지는 한 1분 컷 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을 텐데 사실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미 저는 이제 1학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이름 보고서 야, 첫 장부터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장에서 뭐 계산하면서 약간 기세가 좀 꺾이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저도 되게 놀랐던 건데 그 휘문고가 이제 인근 학교랑 가장 차별되는 게 뭐냐면 출제를 모의고사에서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찍어봐도 모의고사 연계가 거의 되는 문항들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가장 특징적인 게 난이도 최상 두 문제, 그러니까 선택형 10번, 단답형 20번, 그 각 최고난도 문항이 정확히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봤냐, 풀어보지 않았냐가 그 변형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똑같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이다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의 차이가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최상이지만 사실 난이도가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느낄 수 있는 거였고요. 단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요건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9번, 10번과 20번을 풀 시간이 있었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아마 시험 점수가 80점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난이도가 중에서 상으로 뛰어간다. 요게 이제 특히 단답형에서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난이도가 전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띄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 점수가 음, 상 웬만한 요 정도 난이도까지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런 거에 딱히 영향을 받진 않았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특히나 모의고사 기출까지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고 딱 중상 난이도에 걸쳐져 있는 딱 요 정도 난이도까지 되고 상 난이도는 아직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치명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뛰면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꽤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모의고사 기출 연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연계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쉬운 문항들은 연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울 뿐더러 그런 것들은 시중 문제집에서 이미 다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난도 두 문제가 연계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풀어보면은 계산이 별로 없었던 문제라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도 놀랐던 게 휘문고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워낙 많이 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변형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학교 선생일 때도.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어,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분 변형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좀 출제가 됐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할 때 좀 참고를 해야겠죠.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실
그 최고 난도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까지 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은 나머지 문항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문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말로 내신스럽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각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딱 그 요소들만 출제가 됐고 그 말은 뭐냐? 중요한 요소들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시중 문제집만 보더라도 다 유형화가 돼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 발문, 조건 이런 것들이 딱 한 문제, 그러니까 18번 하나 빼고는 이미 시중 문제집에만 풀어봐도 다 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은 없는 미출제 요소가 없었던 그런 좀 깔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나머지 문항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이제 방향성이 잡히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거, 특이한 거, 좀 난해한 것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유형 정리에 조금 충실하게 준비를 시켜야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최고난도 기출 두 개만 살짝 볼게요.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변형됐었냐면 문제 구조가 아예 지금 일치하거든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3차 다항식과 1차 다항식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 아예 구성이 똑같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도 PX만 이쪽으로 한쪽으로 넘긴 구조로 아예 똑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들까지 해서 문제가 거의 이제 식이랑 숫자 정도만 바꾼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풀어내는 아이디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두 번째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 학생 중에서도 이제 워낙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적은 있지만 시간이 부족했거나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기도 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났던 학생들은 그 학생 말로는 2분 딱 2분 만에 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이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문제 상황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풀어봤던 학생들은 한 1, 2분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 방학, 기말은 어떻게 준비해야겠느냐? 일단 모의고사가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휘문이 모의고사를 잘 내지 않는 추세기는 하지만 그게 어쨌든 출제하는 선생님의 경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지금 5분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시면 적게는 4분, 많게는 5분이 모여서 이렇게 쪼개서 출제를 하세요. 그러면 그 시험, 올해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분석은 당연히 꼼꼼하게 해줘야겠죠. 최소 3개년, 이상적으로 5개년 정도는 암기. 어설프게 그냥 풀어봤다 정도로는 부족해요. 암기 정도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유형 정리. 사실 이게 꽤나 상위권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중요해지는데 유형 정리라고 한다면 사실 시중 문제집만 봐도 유형 정리는 다 돼 있어요. 이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고쟁이, 센 이렇게 유형별로 돼 있는 것 그 정도는 풀어보면서 알려진 유형 정도는 이미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렇습니다. 사실 그럼 학생들에게 야 모의고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라. 유형이 막 난해한 거 없다. 유형 정리 많이 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 손에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반도 모의고사 요거 기출된 거 보자마자 이미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쉬운 문제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좀 고난이도만 추려가지고 이게 손필기랑 엮어서 같이 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벌써 이제 소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마지막에 그런 거 소책자 줘가지고 좀 암기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형 정리, 특이하고 난해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인근 강남권 기출들 많이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를 구성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미출제 요소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데 과감하게 난해하거나 좀 특이한 문제들은 많이 뺐습니다.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재 재구성해가지고 교재를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이게 중요하다. 말로만 하는 거는 부족하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손에 컨텐츠가 쥐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 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년 모의고사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4개년 모의고사 중에 기말고사만 범위만 딱 뽑아보면 100문제가 넘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쉬운 문제는 연계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런 문제들만 모아봤을 때 42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구성하면 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연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난이도가 꽤나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사실 단원 보면은 항상 그 고난이도가 출제되는 번호들은 그 단원들은 정해져 있어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등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출제되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42문항 중에서도 42개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추려서 꽤나 고난이도였다라고 하는 문항들은 좀 학생들이 외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말고사를 좀 대비를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봤을 때 학생의 점수가 60점 밑이다 그러면 사실 학습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반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틀렸지만 처음 보는 건 아니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60점 이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습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 그냥 유명한 문제집 풀어보면 돼요. 뭐 고쟁이, 센, 일품 등등 해서 그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좀 풀어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점에서 80점 사이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시험 전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거에 딱 집중하면 요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0점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점수가 한 여기 사이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보세요. 시험지 열어보잖아요. 아마 대부분 모든 문항들을 건드려 놨을 거예요. 근데 요런 점수다라고 한다면 한 문제 혹은 많게는 두 문제는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이미 난해한 문제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최고 난도는 조금 내려놓고 본인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점수대입니다. 80점 이상부터는 이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고난도 기출 문석을 좀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한 모의고사 봤을 때 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최고 난도도 모의고사 최고 난도도 이제 풀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기출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숙력 부족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1학년에서는 사실 제가 해보니까 1학년까지는 누적된 공부량이 이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 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는 사실 2학년 때부터 드러나고요. 1학년 때는 애들이 대부분 선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크게 변화를 주는 게 꽤나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른 공부들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누적된 학습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한 달 반 혹은 2달 사이에 이렇게 뒤집는다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우리 학생들은 괜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클리닉이 중요해지더라고요. 내신은. 왜냐하면 다른 날에 클리닉을 해봤자 다른 학원이 있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클리닉을 다 수업 끝나면은 그 학생들 이제 그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문 잠궈 놓고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애들 공부해서 앉혀놓고 하면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과 클리닉을 좀 구분 지어서 클리닉 자료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숙제 안 했거나 이제 테스트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라라고 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반은 클리닉 자료가 있으니 그걸 풀고 집에 가라라고 이런 식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수업과 클리닉을 좀 구분시켜서 공부를 추가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실전 테스트, 요거는 저희가 휘문반이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자체가 아예 내신 시험하고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형 10개, 단답형 10개, 난이도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휘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점수랑 그다음에 평균, 그다음에 등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이제
몇 등이야 너 잘 봤냐 해서 잘 봤으면 축하해주고 못 봤으면 놀리고 막 이러면서 좀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 보면은 다 그 소스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수학 같은 경우엔 자료가 많이 활발하게 이제 공유가 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결제해서 받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학생들 부족하지 않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보 때도 좀 개인별로 자료를 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단원 이게 부족하다. 혹은 난이도는 선생님 전 이 정도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직보 때도 쭉쭉 자료를 나눠주고 그래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컨텐츠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휘문고 학생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최적화가 되고 있거든요. 딱 시험 끝나면 딱 1주 쉬고 바로 저희는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 자체는 저희 반은 이제 5월 7일 날 월요일 5월 7일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혹시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 가지 부등식부터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상 보강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강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료는 다 있으니까 풀어보고 궁금한 거는 이제 클리닉에서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아직은 첫 주기 때문에 추가 합류하더라도 다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학생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휘문반이 일단 조금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70점 이번 내신 기준 한 70점 이상의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면서 좀 다니고요. 그것보다 미치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버거워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교재 구성이 좀 난이도 높은 문항이고 이제 문제 수가 많다 보니 좀 어려워하고 이제 저희 커트를 한 60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60점보다 좀 더 떨어진다. 뭐 60점까지는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는데 60점보다 이제 팍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업 듣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굉장히 만족도 높게 학생들이 다니고요. 그래도 한 60점 이상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거워도 좀 따라갈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보면 아마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점수가 떨어져요. 등수가. 그러니까 거의 극상위권 아니고서는 등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 좀 잘 달래가지고 좀 포기하지 않게 이렇게 잘 달래서 저희 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은 저희 학원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